네, 시작할게요. 마크로뷰티 단어를 언뜻 들으면 무척 어렵죠. 어려운 건강법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현미와 채소를 많이 먹으니까 건강, 다이어트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유기농 식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건강법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마크로비오티가 생명을 크게 보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먹은 음식, 식사가 참으로 중요하고요. 마크로비오틱을 실천하게 되면 얼굴이 이뻐지고요. 피부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요. 질병에 강한 체질이 되니까 그런 효과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크로비오틱은 그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포함한 보다 큰 의미의 생활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식사법이 있죠. 그 내용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곡물과 채소 중심의 식사법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마크로비오틱 이외에 베지테리언이나 비건이라는 부류가 있습니다. 홀푸드라는 개념도 아시죠? 그것도 마크로비오틱에서 이야기하는 일물 전체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이들 식사법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요, 마크로비오틱을 실천하고 있으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마크로비오틱을 실천하면서 가장 행운이었다고 생각하는 점도 바로 이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나한테 맞는 음식을, 바른 음식을 고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마크로비오틱을 알게 돼서 좋았다, 그런 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았어요. 마크로비오틱의 가장 큰 특징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신토부리, 그리고 일물 전체, 음양의 조화,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로비오틱의 중심이 되는 식사는 굉장히 심플해요. 먼저 예를 들자면 현미밥에다가 된장국, 그리고 나물과 같은 제철 채소 반찬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김치 종류가 하나 정도 올라가는 거, 그게 마크로비오틱의 기본 식단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먹을 것이 없어 보이고 아무렇게나 차린 밥상 같잖아요.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마크로비오틱 식사가 굉장히 저에게는 편안하고 훌륭한 식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좀 걱정이 되는 게, 요즘 유행하고 있는 저탄수화물 식사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저탄수화물 식사법 을 생각을 하면 마크로비오틱은 오히려 밥을 잘 챙겨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것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이론을 펼치고 있지요. 그렇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선조들 아주 오랜 역사 동안 이 쌀로 만들어진 그 탄수화물을 우리는 먹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탄수화물에 익숙해져 있었죠. 그런데 그 탄수화물이 우리 생명활동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고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거나 적게 먹는다면 그거의 부족한 분을 단백질과 지방으로 채울 수밖에 없고요. 이걸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실천을 하게 되면은 건강에 대한 위협이 너무 큽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이 있죠. 계절의 변화도 있고요. 기후의 변화도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미세먼지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공기,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절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시키고 싶다면 제일 먼저 음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보면은요, 육류나 생선,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기 시작한 때는 불과 30-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들 식품은 마크로비오틱 관점에서 보면은 이걸 먹으면은요, 소화시키고 흡수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폐물들이 많이 남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금지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양과 질의 문제죠. 정말 나는 동물성 식품을 꼭 먹고 싶다면은 흰살고기, 붉은색 고기보다는 닭고기와 같은 흰살고기나 흰살 생선, 그리고 계란을 가끔 소량 먹는데, 그 양은 먹는 채소 양의 3분의 1 이하로 해서 최소한 섭취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많이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하면서 일일이 뭘 자제하는 식사가 마크로비오틱이 아니고요. 전체를 보고 조절을 해 나가는 식사, 그게 마크로비오틱 식사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참 많아요. 일단은 생활 습관병이나 알레르기성 질환으로부터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체질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장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참 높더라고요. 그래서 장내 세균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큰 영향과 중요한 역할로 인해서 발효식품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식이섬유가 풍부한 현미, 채소, 해조류, 이런 것들은 마크로비오틱 식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김치나, 그리고 늘 사용하는 간장이나 된장 같은 이러한 전통적인 발효식품을 섭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구성하는 일상적인 식사가 마크로비오틱 식사인데, 이런 식단이 우리 장을 아주 건강하게 해주고요, 몸도 튼튼하게 해주는데 아주 유익하죠. 저는요, 마크로비오틱을 알게 돼서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건강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마크로비오틱을 공부하게 됐고, 그걸 실천하면서 건강을 찾았고, 결국에는 마음의 평안도 찾았어요. 마크로비오틱을 꾸준하게 실천하게 되면 자기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체질이나 컨디션을 자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맞는 식사가 가능해집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 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서 밸런스를 갖춘 식생활이 가능해요. 마크로비오틱은 단순히 건강법이나 식사법이 아니므로 몸을 건강하게 할 뿐 아니고 마음도 건강해질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신의 건강을 통해서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애심이라든지 평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복돼 가는 거죠. 그리고 지구 평화까지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축복에 감사하게 되고요, 지구와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자각하게 되고, 그것을 느끼고 배우는 것, 그게 마크로비오틱입니다. 마크로비오틱에 관한 기본 원칙을 토대로 한 이론 수업과 곡채식을 중심으로 한 요리 실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배우는데, 사실 이제 마크로비오틱 식사가 곡채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내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범위가, 레퍼토리가 굉장히 빈곤해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좀 배우고 싶다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마크로비오틱은 레시피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마크로비오틱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라든지 그런 원리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론적인 공부를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6가지 요리를 같이 실습하고요,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나눕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 내용 중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그 제철 식재료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철 식재료를 고르는 방법이라든지 그거의 보관법, 손질하는 방법, 그리고 재료 간의 궁합,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유기농 식재료는 도대체 왜 좋은지 그런 것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음양이론 굉장히 재밌어들 하시는데요. 음양이론 등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매번 6가지씩 요리를 배우고 실습을 하죠. 이번에 12월 달에 마크로비오틱 식생활 지도사라는 자격증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들으러 오세요.